신장 기능이 정상치의 60% 미만입니다. 하지만 저는 통증이 전혀 없는데요. 60이 넘으면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진 것들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침 기상 후 몸이 무겁거나 얼굴이 붓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잠시 동안 시야가 흐릿하게 보였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소변 횟수가 줄거나 색이 진해지는 변화를 느끼신 적 있나요? 이것을 단순히 수분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피로가 쌓이고 허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오래 서 있을 경우 다리가 쉽게 붓는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잠시 멈춰서 이 증상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혈액을 정화하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이 더 이상 맑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쌓여 독이 됩니다. 결국 강이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기능을 하는 신장이 한번 고장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 방문해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신장 역과 기능이 60% 이하로 감소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교정한다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기회는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보호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약물에 의존하거나 무리한 조치 없이 심장 건강과 혈압 안정을 지키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채널 구독과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심장건강관리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111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준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그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며 매일 산책하는 분들이지만 정기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중 이민우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73세였던 그분은 가벼운 피로감과 다리의 부종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58이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환자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특별히 불편한 곳은 없습니다. 매일 심장에 이롭다는 견과류를 소량 섭취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섭취한 심장에 좋다는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 기능을 저하시킨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견과류를 자연이 준 건강식품으로 여깁니다. 활력을 보충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노화를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과 신장이 재기능을 하고 효소가 활발히 작용하는 젊은 시기에 국한됩니다. 50세를 기점으로 신체는 점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의 노폐물 역과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간의 지방 분해 능력은 약화되고 췌장의 혈당 조절 반응도 둔화됩니다. 또한 체내 유기산 분해 효소가 점차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건강식으로 여겨졌던 음식이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이 저하된 필터에 계속해서 불순물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 변화에 대해 경고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일 섭취하는 소량의 견과류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하지 부종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간요 만성 피로 현기증과 같은 증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병원에서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 관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밀접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0여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중요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식단을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 감소, 견과류 선택 변경, 수분 섭취 방식 조절 등이 그 예입니다. 실제로 몇 개월 내에 신장 기능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50세 이후 과거의 슈퍼푸드가 왜 다르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해당 식품의 영양소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이해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조절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욱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견과류 섭취법을 알려드립니다. 견과류에 대해 대부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말입니다. 유익한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심장과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50살 이후부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견과류를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었던 것이 신장 간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의사로서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67살의 박경희 씨는 식단 관리가 매우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튀긴 음식은 멀리하고 음주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활력 보충을 위해 캐슈너트 50개를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6달 뒤 허리 통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CT 촬영 결과 0.5c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석은 요관에 걸려 있었으며 원인은 바로 캐슈너트였습니다. 캐슈너트 속 옥살산 성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입니다. 옥살산은 체내 칼슘과 만나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할 때는 이러한 물질을 걸러서 배출합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역과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잔류 옥살산이 몸에 쌓여 수개월 만에 결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캐슈너트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화된 신체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또 다른 견과류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를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칭합니다. 풍부한 양질의 지방 덕분입니다. 그러나 60살 이상에게는 이 높은 지방 함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개에는 700칼로리가 넘는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한 끼 식사에 버금가는 높은 수치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간과 신장은 이 많은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대사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분은 71살의 정우성 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후 체중은 오히려 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치는 2배로 상승했으며 간 수치 또한 현저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중단하고 호두로 바꾸자 모든 건강 지표가 서서히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다미아 자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지방을 처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약이었던 식품이
현재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견과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양념이 된 땅콩입니다. 볶거나 소금 설탕을 첨가한 것들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TV를 보면서 튀기거나 조미된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가지 사실을 모릅니다. 군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제품에 포함된 소금과 기름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심장과 신장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저는 최현수님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뉴스를 보며 땅콩 한 봉지를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초음파 검사에서 관상동맥이 약 50%나 막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압이 상승했고 유해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급증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이 간식 습관 하나를 개선한 것만으로 수개월 내에 건강이 뚜렷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요인은 설탕이나 소금으로 덮인 견과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제품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소포장으로 흔히 판매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량 섭취는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릅니다. 소금으로 양념된 아몬드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800mg 이상 포함되어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섭취량이 많아지면 신장은 배설작용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로 인해 혈액력과 압력이 높아지며 신장 내 미세 혈관이 손상됩니다.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마치 쉬지 않고 작동하는 엔진이 과열로 고장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많은 분이 신장 이상이 생기면 심한 통증이나 부기로 즉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나빠져도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피로, 피부 건조, 짙은 소변, 야간요와 같은 신호들은 대부분 간과되기 쉽습니다.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견과류의 효능을 누릴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와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튀기거나 소금, 설탕, 향료로 가공된 견과류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순수한 자연식품이 아닙니다. 기름, 염분, 당분, 보존료의 혼합물로서 간과 신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둘째,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지 마십시오. 빈속에는 지방과 옥살산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거나 칼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나 소화가 안정된 후에 섭취하십시오. 셋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노년층은 하루 25개에서 30개, 즉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와 지방, 과잉으로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식습관 개선만으로 혈액검사, 혈압, 신장 여과율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환자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혈압약을 2종류 복용하시다가 지금은 한 가지만으로 충분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다리 부종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면 무엇을 섭취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섭취 방식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견과류를 무서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다루십시오. 견과류 한 줌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도 혹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잘못된 섭취가 해가 되는 경우를 다루었으니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천연약이 되는 견과류. 특히 50세 이후의 필수적인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종류를 고르고 섭취 시기와 양을 준수하면 며칠 내로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호두입니다. 한국에서는 지혜의 열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신장과 뇌의 보호자라고 칭합니다. 그 이유는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
삼지방산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혈액의 자연적인 역과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매일 28개의 호두를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하자 인지 기능이 평균 11% 이상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강태우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손주. 이름이 자꾸 떠오르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으셨죠.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호두 내 알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환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 이름이 모두 기억납니다. 그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훌륭한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A를 함유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가 진료한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 중에는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호전되는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한 예로 70살의 한서연님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당화혈색소 HB A1C 수치가 8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산책 전에 아몬드 7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석 달 뒤 한서연님의 수치는 7.1까지 감소했으며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또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기적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지만 저는 신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연두색의 작은 견과류는 심장 젤리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이 견과류에는 중요한 영양소인 칼륨 K, E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칼륨은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고 과도한 염분과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경미한 고혈압 환자분들께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염분이 없는 피스타치오 섭취를 권장합니다. 한 사례로 송준호님은 68살로 매일 2종류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식단 조절과 함께 오후 간식으로 무염 피스타치오 약 48개를 추가한 후 복용하는 약을 한 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압도 평균 10mm Hg mmHg 만큼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 또한 풍부하여 노년기 시력 상실의 주된 원인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식품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다량의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알만으로도 일일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유해산소로부터 간과 신장을 지키는 효과적인 항산화제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쉽게 지치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셀레늄 결핍일 수 있습니다. 69살 오미자님은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주 3차례 브라질 너트 하나를 섭취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의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몸이 가뿐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아무리 몸에 좋은 견과류라도 올바른 섭취법을 따라야 합니다.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15개에서 30개입니다. 과다 섭취 시 에너지와 지방이 초과되어간 신장 소화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지방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한두 시간 후가 섭취하기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수분 함량이 낮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변비나 복부 백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다른 종류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견과류는 고유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를 바꿔가며 섭취하면 영양소의 불균형을 막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매일 적당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간단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는 혈압 안정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며 간과 신장 기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즉각적이진 않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저는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가의 보충제나 특별한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습관이 한 줌의 견과류, 따뜻한 물 한 잔, 소박한 식단이 노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의사로 일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려운 수술의 성공이나 위중한 환자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원을 찾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피로감, 다리 부종, 야간 빈뇨와 같은 증상들을 그저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개월, 수년이 지난 후에는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곤 합니다. 결국 정기적인 혈액 투석이나 평생 약물 복용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실 때마다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사소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개선했더라면 현재보다 훨씬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은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의 기반을 이룹니다. 적절한 견과류 섭취, 따뜻한 수분 보충, 담백한 식단 등은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습관들이 건강을 지키는 초석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1년, 2년이 지나면서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60이 넘으신 나이에도 활기차게 걸으며 손주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노년의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건강 비결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접하면 주저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바로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고 계신 분이라면 단순히 장수하는 것 이상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책상이나 식탁 위에 있는 견과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제품이라면 원물 그대로의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혹시 공복에 섭취하셨다면 식후에 드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꿔보세요. 견과류 한 줌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나 신장 건강에 미미한 영향만 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직접 그 효과를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단에서 염분을 약간 줄이거나 아침에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입니다. 혹은 기존에 드시던 견과류의 종류를 바꾸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질병과 약물에 의존하는 삶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는 귀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다짐입니다. 노령의 식단 관리나 심장 및 간 건강 유지 비결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여 공유하겠습니다. 건강은 금전으로 얻을 수 없지만 전문 지식과 현명한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루신 셈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의료계에 몸담아온 유호진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소중히 여기고 관리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부드럽지만 분명한 사실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심장과 신장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